박숙희 일자리 경제학과장님께서는 발언 속으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자리 경제과장 박숙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송미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일자리 경제관 소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0년도 지적사항 등에 관한 처리 현황과 2021년도 감사 목록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일자리 경제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과 부서 소관 2건으로 공통사항 4건 중 3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6쪽 조례 및 규칙 정비 재촉구는 소관 조례 9건 중 공서시장 조례 등 8건은 정비 완료하였으며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는 법제처 조례 정비 지침에 따라 검토 완료 후 하반기까지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쪽 부서 소관으로 벤처타운 유지 관리 및 활용 방안 계획 수립입니다. 2020년도 담장 보수, 전등 교체 등 시설 개선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안성시 희망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청소 인력을 배치하여 환경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입주기업 5개가 상주하고 있어서 일괄 리모델링 공사가 어려움에 따라 향후 입주기업 간담회를 통해 사용 및 개선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안성사랑카드 사용처 재검토입니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소규모 점포에서는 안성사랑카드 사용에 불과하여 사용처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나 2020년도 경기도 지역카페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대형마트 내 입점한 소규모 점포의 경우는 쇼핑객이 다수 방문하여 상대적 이점이 존재하므로 입점 소상공인의 가맹점 제한이 골목 상권의 우선 보호 및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다는 점을 들어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05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권고사항은 한 건으로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지급기준 현실화입니다.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총 4,983개 업체에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 업종에 대해 새 희망자금으로 12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476명에게 6억 4,8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 경제과 소관 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목록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사업부서별 3억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중앙시장 차양막 보수공사는 2020년 5월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배강만 지원 사업은 2020년과 2021년 경기도 의무적 투자 사업과 자체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87억 2,200만 원으로 사업 대상지는 총 20개소입니다. 이 중에 6개소는 공사 완료하였고 16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태양광 256개소, 태양열 1개소, 지열 9개소, 연료전지 1개소 등 총 267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성 제1산업단지 노후 5폐소 관로 정비공사로 지하에 통신 선로 등이 매설되어 있어서 설계 변경함에 따라서 2월하였고 현재 완료 준공하였으며 GIS 구축 예정입니다. 또한 안성 2단지 3산업단지 노후 5폐소 관로공사는 현재 실시 설계 완료하였으며 비굴착 방식의 공법 사용을 위해 공법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예정입니다. 다음 안성맞춤 청사초롱 프로젝트입니다. 2018년 7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청년 135명을 선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 인건비 지원은 22년 3월 종료 예정이며
2년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 최대 1,000만 원 지급되는 인센티브 지원은 23년 3월 종료되는 일몰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적으로 경기도 감사, 감사원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5쪽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급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소비자교육중앙회 안성시 지회와 한국노총 안성시 지부에 예산액 1억 원을 지원하여 780만 원의 자연에게 발생하였으며 21년에는 두 개 단체에 1억 6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년 1월까지 정산 처리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MOU 체결 및 이행 현황입니다. 주식회사 삼천리와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부터 총 사업비의 25%를 삼천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으로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은 2019년도에 도시가스 배관망 자체 지원 사업에 자체 사업비로 심사를 받아서 2020년부터 매년 예산 40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의 경우 세부 이행 계획 및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및 고객쉼터, 벤처타운, 근로자복지회관, 안성산업단지 관리공단, 미양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관 등 6개소로 세부 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으로 민원 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일자리 경제과는 지역화폐 운영위원회 등 8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2020년 운영 실적은 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 등 총 11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서면으로 9회, 집합심의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지역화폐 운영위원회 등 총 6건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10쪽부터 1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쪽에서 19쪽 업무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기관 운영비 시책 업무 추진비로 52건 997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2020년부터 24건 6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으로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고압가스 충전시설 허가 반대와 태양광 허가 반대 및 취소권으로 관련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진정 및 불허 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진정 민원의 경우 2020년도에는 전기사업 허가 관련 진정 민원 2건이며 2021년도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공장 관련 진정 민원은 23쪽 소관별 사항에 기재를 하였습니다. 또한 반려 현황은 2020년도에는 해당 사항 없으며 21년도에는 전기사업 허가 관련 보완 서류 미제출로 한 건이 반려되었습니다. 다음 22쪽으로 인허가 보완 지시사항은 고압가스 제조 허가, 전기사업 허가, 공장 설립 허가 등으로 2020년도에는 85건을 보완 지시하여 모두 이행하였고 2021년도에는 26건 보완 지시하고 1건 반려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으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별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 설립 및 운영 관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에 한 건의 민원 요구 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 및 관련법 검토 후 회신 완료 처리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석유 판매업소 지도 단속 추진 현황입니다. 등록된 주유소 115개소에 대하여 2020년도에는 3건을 실효 채취하였으며 불합격된 3건에 대하여 유사 석유는 6개월 사업 정지 처분하였고 품질 부적합 1건에 대하여는 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4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및 실적 현황입니다.
기금은 1998년에 설치되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일 현재 기금 보유액은 103억 3,120만 6천 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근로자 자녀 장학금으로 1천만 원과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2차 보존금으로 1억 2,990만 원 등 총 1억 3,999만 8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는 장학금 700만 원과 중소기업 운전자금 2차 보전금 3,929만 2,530원 등 4,629만 2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 현황은 현재 67,765개소로 20년 보급률은 75.6%입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9쪽까지 도시가스 보급 신청 현황입니다. 미양면 역전리 마을 일원 등 84개소로 사업비 약 1,234억 원, 가구수는 7,994세대로 추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시가스 배관망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설치 및 신청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1쪽 대송마을과 미양 신고지 마을이 선정되어 미양 신고지 마을은 2020년 12월에 사업 완료하였고 1쪽면 대송마을은 올해 6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고3 꿈배 마을이 선정되어서 도로 굴착 협의 및 사유지 동의 등 관련 인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지원 현황입니다. 한경대는 보육실수가 24개에 2021년도는 현재 14개 업체가 입주하여 47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1,6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대학교는 보육실수가 54개에 25개 업체가 입주하여 6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2,053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내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시 전통시장은 안성맞춤시장, 중앙시장, 죽산시장, 일족시장 등 총 4개소에 점포수가 417개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역으로 2020년에는 전통시장 입구 조형물을 제작 설치 완료하였으며 중앙시장에는 차양막 보수공사, 일족시장에는 보이는 소화기암 설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4개 시장의 방역 지원, 시장 브랜드 개발,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코로나19로 위축된 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죽산시장 비가림 시설 설치 공사와 안성맞춤시장 차양막 빔 도색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안성맞춤시장과 일족시장, 죽산시장의 매니저 급여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4쪽까지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자연산업개발 내 휴게시설 및 화장실 개보수 공사 등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총 23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21년도에는 기숙사 개보수와 바닥 도장 공사 등 사업에 총 20개 업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소상공인 교육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구역 내 전기사업 허가 현황입니다. 일정면 74개소를 포함하여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허가 건수는 총 195건으로 주로 버섯 재배사와 곤충 사육사입니다. 다음은 35쪽 공장 건립 인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112건, 21년도에는 46건을 처리하였으며 불허가나 반려건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7쪽은 공장 설립 승인 취소 및 청문 대상으로 승인기간 경과나 소유자 변경 등의 사유로 총 38건 중 17건은 청문 취소하였으며 21건은 청문 후 취소 예정입니다. 이외의 4건은 청문 절차 없이 본인이 스스로 취소한 건입니다. 다음은 취업 알선 현황입니다. 37쪽입니다. 2020년도 취업 건수는 1,543건이며 2021년도에는 취업 건수가 427건입니다. 다음은 38쪽으로 근로복지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석정 1길 7에 위치한 지하 1층, 지하 3층 규모의 근로복지회관은 1층의 어린이집, 2층 아동발달센터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3층은 한국노총 안성지역지부 사무실 및 노동상담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내용은 노동자 교육과 노동 관련 회의, 노동 관련 상담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안성지역지부에 관리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관리비는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현황입니다. 안성 제1산업단지 외 21개 산업단지가 있으며 전체 입주기업 300개 업체 중 정상 가동 중인 업체는 294개이고 휴업 중인 업체는 6개입니다. 그 외에 22개 업체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석길 일자리 경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실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설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렬 위원님. 네, 안정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앞에서부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업무 추진비가 보건소하고 탈로 이렇게 보면은 32만 원, 13만 6천 원, 뭐 17만 이렇게인데 보건소는 4만 원, 3만 원 이렇게 해왔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4인 이상 밥을 안 먹어서 그 정도가 됐다는 거. 근데 이거는 4인 이상이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집합금지를 위반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나가지는 않고 네. 과에서 배달해서 시켜 먹는 시켜서 먹어서? 네. 음. 그것도 한꺼번에 먹지 않고요. 차례대로 교대로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보건소는 뭐 10,000원 단위로 올라와가지고 내가 한번 묻죠. 그러니까 이제 저 일자리 저기에서는 이제 시켜다 먹어서 네. 전체 이제 직원들이 먹어서 그런 거네.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도 시켜 먹으면 되는데 왜 나가서 먹어가지고 그런 건가요? 거기는 아마 사무실에 민원이 방문하고 이러기 때문에 네.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이제 그 일자리 경제과에서 제일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골치 아픈 게 이제 태양광 아니에요. 특히 일주 여기 보니까 민원 집단 민원 보니까 뭐 화곡리 대화, 삼죽 덕산, 죽산 용설리, 삼죽 진천리 그 가스고 일죽 삼북리 또 이제는 넘겨서 보면 지금 아까 보니까 태양광 허가 난 게 인허가 난 게 지금 처리 건수 보완 지시 이건 200수 이건 아닌데 어디서 내가 봤는데 정기 사업 허가 10건 처리 아까 보니까 70몇 개짜리가 있었는데 지금 그 우리 그 뭐요 그 농리 정리구역에서 허가 난 그 태양광 버섯 재배사가 아까 70몇 개라고 적혀있는데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건을 가지고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1년까지 총 태양광은 720건을 허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720건? 네, 그 중에서 일종면에 처리한 건은 235건이고요. 비율로 처리한 게 따지면 235건이요? 아니 아까 이거는 농지에 설치한 것만이고요. 저희는 전체 자료 제출한 건에 따르면 32.6%가 일중면에 설치된 거로 확인을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저기 저 버섯 재배사도 허가 나고 네, 이제 태양광이 올라갔잖아요. 이제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네, 2년 후에 지금 그
지금 뭐야 그 처리가 안 된 게 110개라는 거 110개. 지금 이 건축 허가가 나서 네. 저기 우리가 이제는 그저 5월 20일 날 저희가 공부했잖아요. 그 전까지 허가 난 거는 태양광이 올라가고 그때 허가가 안 난 게 지금 저기 보류되고 있는 사항이 111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태양광업자들이 망했다고 난리가 났어. 지금 일주일이 아니라 발칵 뒤집혔는데 그 태양광에 대해서 우리 저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죠? 의원님께서 그 질문을 하실 네. 줄 알았는데요. 제가 좀 더 네. 멋있게 답변을 했으면 싶은데 그 법이라든가 지침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저 중간에 참 입장이 곤란합니다. 더군다나 국토부하고 산자부하고 입장도 다르고 한쪽에서는 권장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규제를 하고 이럴 때 저희도 참 난감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5월 21일 날 이렇게 조례가 또 개정이 되고 이길거리가 200m 되면서 호수도 이렇게 정정이 되면서 조금이나마 그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시는 그분들께 위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슬기로운 답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는 저 피해가 본 거가 우리 이제는 면민이 아니라 자기들이 피해를 받는 거 이제는 자기들이 이제 하던 사업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지 아니 버섯 해고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 처음서부터 이거 태양광 목적이라는 거지 버섯 재배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집행부에서부터 이거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일주에 제일 뭐 이렇게 관건이 되다 보니까 이장단에서 뭐 건의도 들어오고 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만들었는데 뭐 우리 집행부에 편해겠지 뭐 얘기 안 들어오니까 법대로 해오는 게 우리는 뭐 살려달라 뭐 벨소리가 다 나오고 그러는데 그 처음서부터 그런 거를 좀 난 지금 우리 짓고 있는 거가 한 몇 개 안 되는 줄 알았었더니 11개가 몇 개가 해가지고 뭐야 변호사 어디에 자문을 받았더라고. 그래서 근데 뭐 이렇게 111개씩이나 되나 봤더니 제 이제 쪼개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태양광이나 뭐 이런 질려면은 토지 매입을 해야 되잖아. 그 매입행을 내가 가서 면사무소 봤어. 뭐 했더니 매입행은 많지는 않더라고. 그게 그 용도가 있잖아요. 태양광 한다, 뭐 용도가 있잖아. 저 토지 거래할 때, 우리 농정리들에 있는 우리 진흥구역에서 농사를, 땅을 하려면은 용도가 있잖아요. 무슨 응? 버섯 재배사를 한다, 무슨 네. 벼농사 진다, 뭐 이런 게 있잖아. 네, 네. 근데 버섯 재배사로 한 게 내가 보기에는 12건이야. 근데 그러면은 111개면은 그 12건의 그 토지를 가지고 다 쪼갰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것도 가능했는지 나는 그걸 모르겠네. 절대농지를 난 쪼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 안 짓는 사람들한테 그걸 분양을 한다. 하여간 저희들이 더 이제 알아봐야 되지만은 이게 이제 집행부에서 할 거를 우리가 한 거요, 사실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편하고 우리는 죽는 소리 여러 가지. 아니, 사실은 그분들이 우리 일주기로 주소가 안 돼 있으니 다행이지. 일축 주소 돼 있으면 난리 나는 거지. 요 보니까 저기네, 진흥교육 전기사업 허가가 일중면이 74개 났네, 74개. 그러니까 74개가 나고 지금 대기 상태가 111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0개 정도 되는 거예요. 머리가 이제 우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뛰어넘기는 것도 이제 맨날 우리한테 이장단한테 이장단에 가서 얘기해라. 이장단들이 건의하시니까. 그런데 너무 풀어놓다 보니까 이런 지금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또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냥 야, 안성은 그냥 그냥 태양광에 그냥 무방비 상태다. 그냥 막 해버리자 이러다가 이제 딱 올스톱이 되다 보니까 난리가 나는 거지. 뭐 퇴직금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뭐 망하게 생겼다고 뭐 이러네. 아니 퇴직금 해가지고 왜 거기다 투자를 해요 그래? 그리고 이제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있잖아요. 기업에 네. 이제 되게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기업인 협의회 회의에 이제 저희들이 참석을 하잖아. 네. 그다음 이제 많은 이제 저기가 들어와요. 이제 사소한 저 가로등을 해달라, 뭐 도로 포장도 해달라, 뭐 이런 저기가 많은 그런데 뭐 기숙사 같은 거 기숙사 뭐 7월달에 이제 뭐 신청해라고 하면 내가 어떤 문제 물어봤더니 7월달에 신청해라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이제 기업인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저기를 안내장을 저는 보내든지 네. 그처럼 이제 면사무소 산업계에다 뭐 신청을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뭐 공문을 내려보내서 뭐 기업인들이 신청을 하게끔 이렇게 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한번 물어보고 엊그제 3주 갔는데 기숙사 어떻게 했냐 그래서 기숙 7월 달에 아마 신청 받는 달이시니까 꼭 기억하고 있다가 7월 달에 신청해라고 내가 그랬는데 그런 것 좀 챙겨서 기업인들이 좀 편히 일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민원 좀 안 나오게 좀 해주시오. 그래서 특히 태양광 또 뭐 요즘 이제 소형 LPG 네. 사실 LPG가 좋은데 탱크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 탱크. 네, 설치. 뭐 폭발했니 뭐니 해가지고 그냥 아무 내가 지금 LPG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데는 여기 음천마을 하나밖에 없을 거야. 거기 딱 주인이 누군가 하나 그냥 기증해 버리잖아요 거기를. 나머지는 뭐 복거리 이런 데는 다 야중에는 그냥 뭐 마을회관 앞에다가 떡하니 해놓고 처음에는 뭐 아무 이상 이게 사람들이 폭발하면 큰일 난다니까 걔네들 그냥 기피하는 거예요. 하여간 잘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네, 다른 의원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상순 의원님. 우리가 매년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일단 공장 설립 승인 업체에 대한 관리 문제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2020년에 뭐 112건, 올해 같은 경우에 46건 지금 제조업 설립 허가가 지금 나간 상황인데 네. 우리 이제 산업집적법에서는 공장 설립 등 승인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착공을 하지 않거나 네. 또 4년이 지날 때까지 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서 공장 설립 승인 취소 및 네. 원상 회복을 명하도록 했지요. 네. 네. 다만 여기에 이제 시행령 부분에서 이제 예외적인 또 처리 규정이 있긴 합니다.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지금 그 상위법의 기준에 의해서 지금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는 건수가 지금 25건으로 지금 집계를 해서 저한테 주셨는데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산업집적법에 따라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업체가 지금 25개소, 네. 관련 법령에 따라서 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십시오. 두 번째, 외국인 노동자 고용 현황하고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안성시의 등록 외국인하고 비전문 취업 E9 그 체류 자격 외국인 현황을 좀 보니까 2018년에 1,567명 중에서 665명, 2019년에 1,498명 중 643명, 2020년 660명 중 117명, 2021년 현재 259명 중 12명, 뭐 이렇게 지금 집계가 되더라고요. 지금 분야별로는 제조업하고 지금 농축산 네,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조금 많은 상황이고요. 대부분 국적을 보니까 이제 동남아시아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불구하고 지금 이제 불법 체류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는 이제 훨씬 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건대 안성 같은 경우 우리가 제조업 그리고 농축산이 주된 여튼 산업구조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령화되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가 여튼 이제 증가 추세에 있을 수밖에 좀 없을 것 같다는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고민이 좀 있으십니까? 사실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토지민원과 2021년 2월 기준을 보면 1,910명 정도 외국인이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안성 관내 971개 업체에 그 3,963명 정도가 그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 3,100명 정도는 제조업에 종사를 하고 네. 517명 이 정도는 농축산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를 파악을 한 거, 그리고 또 기숙사가 971개 업소 중에 877개 정도가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왜 파악을 했냐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많이 감염될 우려가 크잖아요.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인지 기숙사가는 몇 개소에 몇 명이 이렇게 살고 있는지 이렇게 코로나 차원에서 접근을 한 거지 외국인 노동자 실태가 어떤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 건 아니었는데 자료 조사를 하면서 필요성은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런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 찾아봤더니 고용노동부 쪽에서 네.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실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코로나 관련해서 직접 방문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들도 그분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하다고는 느꼈는데 아직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쭉 여튼 코로나가 계기가 돼서 뭐 한때 또 뉴스에 외국인 노동자들 그 거치의 문제하고 관련해서 또 한 번 이슈가 된 적도 있고 해서 대강 좀 파악을 해보신 것 같은데 일단 또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는 또 굉장히 좀 격차가 있는 이게 지금 데이터네요. 날짜가 약간씩 달이 한 달 정도 네, 차이 네. 나고 막 이렇게 돼서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여튼 지금 다문화 사회가 지금 확장되는 게 현실인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그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 인권 문제를 비롯해서 그리고 노동 환경이나 고용 뭐 이런 전반에 대한 그 서비스 부분을 한 번은 좀 파악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때문에 좀 가능하면 네. 현재 외국인 노동자 고용하고 노동 환경 부분에 대한 좀 실태 조사를 좀 내부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좀 뭐 보건, 복지, 법률, 언어, 교육 사실 이게 종합적인 서비스 네, 부분에 대한 네. 그 체계를 만들어서 여튼 시행을 해야만 되는 지금 상황인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성시가 지금 무계획인 것 같아서 일단 좀 이 부분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좀 시책과 제도 개선을 좀 모색해 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하고 연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노동시장 자체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내에 있어서도 이제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노동자들의 어떤 복지 증진이나 권리를 보호하는 일, 그리고 지속 가능한 노동 정책을 실현하는 일,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볼 때에 안성시 역시도 그 노동복지 부분과 관련한 거점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 이미 그 시기가 전 도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동복지관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몇 번 제기를 한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좀 진척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봐요. 지금 그렇습니까? 이게 서류로 만드는 건 없고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네. 그 노총이나 노동자 관계자분들한테 일단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은 계속 구상을 하라고 이렇게 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겠는데 네. 현재 우리 근로자복지회관이 한 20여 년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리모델링이 가능한지를 포함을 해서 네. 그 노동복지관 건립 부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좀 빨리 네. 좀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튼 좀 뭐 여성 노동자들의 어떤 경력 단절과 관련한 어떤 지원 사업이 됐든 그리고 예비 그 취업자들인 여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그 노동인권 교육이 됐든지 뭐 이런 부분을 복지관이라고 하는 여튼 그 거점이 그 마련이 되게 되면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 뭐 그 사회적인 지위 향상 뭐 이런 정책 개발뿐만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연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개발하면서 그 시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튼 타당성 영역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좀 감사하셔서 좀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 좀 추가적으로 그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근로복지회관 그 노동상담소 지금 그 운영되고 있죠. 네. 예, 그거 좀 운영 실적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부서에서는 자료 제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료를 추가로 제출을 하는 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안정열 의원님. 아까 제가 한 가지를 빼놨는데 그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있잖아요. 이게 한국노총하고 노총이 민주노총도 있고 한국노총도 있고 그런데 한국노총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한국노총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예, 거기가 공유재산이잖아요.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사무실을 별도로 전세금을 지원해서 사무실을 마련을 해줬습니다. 그 일반 뭐 전세금 말고 뭐 다른 지원 같은 거 여기 보니까 한국노총은 뭐 많네. 뭐 7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뭐 600만 원, 뭐 3,3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민주노총은 아예 지금 같은 이런 그냥 그 사무실만 지금 임대해서 얻어준 거지. 이전 뭐 지원비 같은 거 이런 건 아직 한 번도 안 해준 거네요. 그전에는 사무실만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거기서 가봐도 한 번도 회의를 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됐는지 물어봤더니 너무 외지고 주차할 공간도 없고 또 시설도 노후하고 이래서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현재의 도기동 쪽으로 이전해 주었는데요. 향후에 그런 요구사항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제25회 안성지역 노동자 체육대회 700만 원 이런 게 뭐 한국노총만 지금 소속이 한국노총이니까 한국노총 체육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노총도 체육대 같은 거 할 거 아니야. 민주노총도 체육대회를 하는데 사실 한국노총은 한 번도 안 한 거네. 네, 근데 그렇습니다. 한 번도 안 했는데 사무실은 그럼 쉽게 얘기해서 뭐 행사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무실만 얻어준 거이라?
의원님, 그게 예전에는 몇 년 동안 사용을 안 했었는데요. 올해 네. 처음은 사용을 이게 해놓은 거고요. 7월 16일 날 개소식을 할 거예요. 그때 7월 의원님 방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7월 달에 네, 저기 지금 개소식 리모델링 한다. 리모델링 중이라서요. 해가지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비자 교육 중앙회하고 항공노총 또 이제 나중에 이제 민주노총이 개소식을 하면은 이제 세 군데를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단체에 네.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세 군데를 이제 보조금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현재는 민주노총은 전세금으로 올해는 사업이 종료됐고요. 내년도에 혹시 사업이 신청이 들어오면 네.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개소식 했는데는 건 뭐예요? 그거는 전세금을 지원을 해줬는데요. 그 사무실 개소식하는 겁니다. 민주노총이. 민주노총이 네. 이게 이제 사업이 내년도에 들어오면은 네, 검토협에서 타당하면 지원해줄 수도 타당하면 있습니다. 지원해준다? 네. 아니 거기도 타당해겠지요. 뭐 예를 들어 뭐 체육대회를 네, 네. 한다라면은 여기 뭐 한국노총 저 노총도 해줬는데 민주노총도 해달라면은 해주는 똑같은 거지. 거기서 안 해주고 그러면 차별한다고 또 거기다 난리가 나지. 알겠습니다. 네, 반인숙 의원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 기억에 소상공인들 지원 사업 중에서 예전에는 보면은 뭐 환경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사업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거를 해주는 지원 사업이 있지 않았나요? 예전에? 소상공인이요? 네. 제 기억에 있었던 것 같은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뭐 500 정도 선에서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바꾼다거나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었나요? 제가 전년도 자료에는 소상공인에 관련된 환경 개선에 관련된 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팀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안 계시나요?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해 준 거나 이런 거는 팀장님? 안- 예, 지역경제팀장 안상민입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건 없고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그 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은 있습니다. 아, 그게 그 사업이었었나요? 아니, 그거 말고. 그 개선 사업 해가지고 해서 그런 간판은 뭐 기본적으로 했었던 거였고 10억인가에서 했었던 거였고 그거 말고 그거 할 당시에 안에도 인테리어를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를 하는 거로 했었던 거 기억이 있는데 그게 없어서 하여튼간 그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업은 직종 사업은 개인한테 주는 사업비를 많이 줘요. 도와주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축산이나 농협이한테는 개인한테 주는 사업이 많은데 소상공인한테는 그게 별로 없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지금 환경 개선에 관련된 거 말씀 아니 환경 개선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이 나갈 때 물론 소상공인이 많긴 해요. 숫자가 많긴 한데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주는 혜택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급여처럼 아니면 정기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지급해 주는 건 없고요. 지금 안성에 12,000명 정도가 소상공인이고 25,000명 정도가 종사자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매년 지원해주고 이런 건 없고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발굴을 해서 뭐 생활안전 자금이라든가 임차료라든가 이런 거 그거는 뭐 지원해주는 코로나 때문에 것만 그런 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할 생각은 없어요? 추가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소벤처 기업부라든가 경기도 이런 사업을 보면 사실 공모 사업 이렇게 신청할 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가 작년과 올해는 2년 내내 지역 화폐 때문에 이렇게 그 민원에 이렇게 이게 시달리느라 어떤 사업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시장에 공모 사업이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역 화폐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서류를 볼 시간이 없어서 지금 그게 제대로 추진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또 이제 팀장이 가져가서 이렇게 하고 그 안에서는 잘 해결은 하는데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 공모 사업에 응모할 그럼에도 이렇게 찾아보고 불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피해를 입은 데가 소상공인들이 제일 맞습니다. 많이 네, 입었어요. 맞아요. 뭐 다른 데 많이 입었다고 하지만 네. 제 생각에는 소상공인들이 네. 제일 많이 입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물론 뭐
한시적으로 주는 거야 뭐 충분히 어느 정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뭐 만족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근데 이게 꾸준하게 소상공인이 계속 생겨나고 없어지고 생겨나고 하는 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이분들이 계속 해나갈 수 있는 뭔가 밑받침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중에 제일 안 돼 있는 게 제 생각엔 안성에서는 소상공인이 제일 안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면 보편적으로 그냥 뭐 시장에 지분 개량해 주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외부적으로 보이는 간판 뭐 바꿔주는 거 정규 사업 정도이지 간판이 뭐 이렇게 나쁘다고 해서 사업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외형적인 거를 주로 하지 내부적인 걸 해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 걸 해주면서 그분들이 좀 더 활기차게 할 수 있는 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시에서 좀 마련해 주시면 꼭 공모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거로도 지금 시 사업으로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유난히 그쪽에 안 가 있더라고요, 사업이. 네, 지금 이제 소상공인에 관한 지원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됐잖아요. 많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업체 수가 한 300개 정도 들어와 있나 봐요, 안성에. 네. 지금 과장님께서 그 기업들이 애로사항인들이 좀 많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거에 대해서 느끼거나 뭐 들어본 거에 대해서 있으실 거라고 그럴 것 같아요. 뭐 요즘에 기반 취업- 시설이 잘 안 돼 있다거나 그런 얘기들을.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금방금방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건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고 이런 건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네. 대부분이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안성에는 예전 세대 같은 경우는 그냥 아버지가 해던 사업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한 분들이었지만 지금은 벤처 같은 것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연구원 같은 게 직원들이 필요한데 그냥 단순하게 사무직 보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런 석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그 기업인 간담회를 5번 정도 했는데 한결같이 자격을 가진 전문 직종 구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요. 이번에 대학교에 있는 일자리를 담당하는 직원과 저희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해서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간담회 개최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저 시에서도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네. 해주신다는 거네요. 네네. 저는 기업인들을 만나면 안성이 참 기업하기 힘든 지역입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일단 기반 시설을 요구를 하게 되면 요구 조건은 들어주지도 않고 우리가 뭔가에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불평불명만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분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건데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은 게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분야에서 분야가 많기 때문에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안성에 와서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힘들더라도 그분들의 귀를 기울여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은 되는지 힘든 게 없는지 한 번씩은 더 훑어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일자리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숙희 일자리 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